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등 중부 내륙 곳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고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핵심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낮은 성능과 비싼 가격 등의 기존 단점을 없애고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 이후 보잉사의 737 맥스 8 기종의 운항을 금지한 나라가 2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 이어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추가로 운항 중단을 발표했고 국내 항공사인 이스타 항공 역시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수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봄 첫 꽃샘 추위가 찾아오면서 내륙 곳곳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면서 전국의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대관령 기온이 영하 7.5도까지 떨어지고 그 밖의 지역도 춘천 영하 4.8도, 파주 영하 5.4도, 서울 영하 0.4도까지 떨어져 추웠다고 밝혔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대구 10도로 일교차가 크겠고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어제 닷새 만에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꽃샘 추위가 미세먼지를 말끔히 몰아내는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하루 만에 파란 하늘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서울은 닷새 만에 다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그 밖의 서쪽 지방도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며 곳곳에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세먼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30도에 달하는 차가운 공기가 밀려오며 바람이 강해져 미세먼지가 빠르게 해소된 겁니다. 올봄 들어 처음 찾아온 꽃샘 추위가 미세먼지의 해결사 역할을 한 셈입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나타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 기온은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철원 영하 5도, 파주 영하 4도,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대구 0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꽃샘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고 주말 아침에는 다시 반짝 추워지는 등 당분간 날씨 변덕이 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기존 연구 추산치보다 많은 연간 880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마인츠 의대와 막스 플랑크 연구소 연구팀은 지난 11일 유럽 심장 저널에 공개한 논문에서 2015년 기준 88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추산한 대기오염 연간 사망자 720만 명보다 160만 명가량 많습니다. 대기오염에 따른 전 세계 조기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120명으로 유럽은 평균 133명, 동유럽의 경우 최대 200명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매연 등에 따른 대기오염은 전반적으로 수명을 평균 2.2년 단축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의 경우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자는 연간 280만 명으로 기존의 추산치보다 2.5배가량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가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하나인데요. 전기 자동차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에도 쓸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핵심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리튬이온 전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력 용량이 높지만 안전에 취약한 게 단점입니다. 최근 리튬이온 전지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주목받는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의 핵심 소재인 이온 전달막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분자량을 최적화함으로써 기존 탄화 속의 이온 전도체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낮은 내구성을 극복한 기술입니다. 이온 전달막은 전지 안에서 화학 반응에 필요한 수소 이온을 전달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대용량으로 수명이 평균 20년 이상 길고 폭발 위험이 없는 게 강점입니다. 기존 과불화탄속의 이온 전달막의 낮은 성능과 비싼 가격, 환경, 유해성 같은 단점을 없앤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은 국내 기업에 이전돼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소재는 높은 전류 밀도에서도 강한 내구성과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고 가격이 저렴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고품질의 전력으로 만들 수 있는 데서 이용될 것이고, 그 밖에 백업 전원이라든지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등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세계 시장 규모는 내년에 연간 21조 원, 국내 시장도 8,600억 원 선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약 1억 2,500만 년 전 호주와 남극 대륙이 붙어있던 시절에 계곡 부근에 서식하던 신종 초식공룡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호주 뉴 잉글랜드대 연구팀은 호주 빅토리아주 남동부 해변에서 발견한 위턱뼈 화석 5개를 분석한 결과 신종 공룡으로 확인돼 갈레오노사우루스 도리세라는 학명을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갈레오노사우루스는 몸 크기가 약 180cm에 불과한 작은 종으로 강력한 뒷다리로 날렵하게 움직였으며 날카로운 이빨로 초목을 씹어먹었을 것으로 연구팀은 추정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한때 호주와 남극 대륙 사이에 형성돼 있던 고대 열곡의 작은 몸집의 공룡이 여러 종 서식했음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현존 최강의 치료제를 뚫고 증식하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건국대,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B형 간염 치료제 테노포비어의 내성을 갖는 바이러스를 환자로부터 분리하고 세계 최초로 내성 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노포비어 내성 환자는 B형 간염 치료를 받은 후 지속해서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10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돌연변이 4종이 동시에 생기면 테노포비어 내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서둘러 만성 B형 간염의 새로운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해야 한다면서도 내성 돌연변이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은 만큼 불필요한 두려움은 금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 세계 20여 개 나라가 미국 보잉사의 737 맥스8 기종의 운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항이 중단되지 않은 미국에서도 우려가 커지면서 해당 기종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항공안전청은 보잉 737 맥스8의 운항 중단 조치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 항공당국도 맥스8 기종의 영공 통과를 차단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벨기에도 보잉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이 기종의 운항 중단을 잇따라 결정했습니다. Also ich denke, bis die Auswertung dieser Unfälle nicht vollständig vollzogen ist und die Erkenntnisse über diesen Flugzeugtyp gereift sind und die Zweifel ausgeräumt sind, ist es die richtige Entscheidung, denn Sicherheit geht vor. 중국, 싱가포르와 중동 국가들도 합류하면서 세계 20여 개 나라가 보잉 해당 기종의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거액의 소송에 직면한 미국 보잉사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잉사가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737 맥스 기종 전반에 대해 조종 제어 소프트웨어를 대폭 수정하던 도중 추락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운항 금지가 내려지지 않은 미국에서도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항공사에 문의해 해당 기종의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거나 다시 예약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운항 중단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는 지난 10일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해 탑승자 157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타 항공은 보잉 737 맥스8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스타 항공은 고객 편의와 불안 해소를 위해
B737 맥스8 항공기 2대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기종을 2대 들여와 현재 일본과 태국 등 노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종은 국내에 단 2대뿐이지만 올해에만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이 도입 계획을 확정하는 등 장기적으로 수십 대에서 100대 규모로 국내 항공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항공 전문가들이 이번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단에 합류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연방항공청 FAA 소속 전문가들이 오늘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 근처의 여객기 추락 현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단은 모두 32명으로 에티오피아 당국이 이끌고 있으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케냐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여객기의 기체 결함 가능성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며 미국 전문가들이 가세하면서 추락 원인에 대한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에티오피아 항공은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했으며 블랙박스가 부분적으로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전문 의료진이 탑승한 닥터카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파손된 자동차. 119 구급대원들이 절단기를 동원해 부상자 구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이 긴급 조치 뒤 가까운 병원으로 움직입니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시간에도 골든타임은 흘러갑니다. 앞으로 긴급한 중증 외상 환자가 생기면 119 종합상황실은 닥터카 출동을 요청하게 됩니다. 미추홀 소방서 119 구급대원입니다. 지금 공사 현장 폴다운 환자분으로요. 네, 저희가 금방 도착하니까요. 일단 정맥락 확보하시고. 닥터카는 5분 이내 출동,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외상외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탄 닥터카는 3년 안에 예방 사망률을 2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닥터카 의료진은 기도 삽입관과 응급약품 투여 등 고도의 의료 행위가 가능해 사실상 움직이는 응급실이 됩니다. 산업시설이 많은 인천은 인구 대비 중증 외상 환자 발생 비율이 다른 시도보다 많습니다. 인천시는 가천대 길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원스톱 응급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주 처음부터 전문 의료 행위를 통해서 처치를 해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장애도 최소화하는 그러한 제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닥터 헬기에 이어 첫 선을 보인 닥터카는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국회 발의 중인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는 대로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6년 기준 한 해 병원을 찾는 난임 부부는 20만 쌍으로 이들 가운데 중위소득 130% 이하 부부에게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 이하로 확대해 월 소득이 512만 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이면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산타 할아버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준다고 해서 슬픈 일이 생겨도 울음을 꾹 참았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산타가 있다고 착한 거짓말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실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어른들이 동심을 잃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